맙소사! 방학이 2주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미 망한 방학 2주. 그냥 이번 방학은 끌렀어! 하기에는 분명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나태해지는 시기를 활용해서 성적 떡상하고 있을 텐데요. 이미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휘리들을 위해서 이 남은 방학 2주 만에 지나간 방학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방학 영어 노베이스 공부 독학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독학 꿀팁을 다루기 전에 전 과목 비중을 배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한 과목과 상대적으로 우리 잘하는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모두 다 5등급인데? 나는 약한 과목과 잘하는 과목을 논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노배들 괜찮아.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교했을 때 약한 과목과 강한 과목이 있을 겁니다. 우선 내가 잘하는 과목도 4, 5등급이 나온다면 남은 방학 때는 그 과목을 50% 정도까지는 비중을 확 늘려주시고 나머지 과목들은 남은 50%를 활용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보세요. 오히려 4등급 이하 친구들에게는 제일 부족한 과목에 몰빵하다가 잘하는 과목들도 오르지 않은 채 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만약 3등급 이상이라면 남은 2주 방학에는 제일 약하고 부족한 과목에 오히려 최대 50%까지는 집중을 하시고 남은 과목들은 그 나머지 50%에 적절하게 비중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노베일수록 둘 중 하나예요. 일주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플래너 꽉꽉꽉 채우면서 공부를 하거나 머릿속으로 대충 오늘 할 거 이거 저거 이라고 대충 정리해 놓고 실행도 다 못하고 내일로 미루거나 쓸리나요? 오히려 저는 생노베일수록 일주일을 7일 분량으로 다 고려해서 세팅하지 마시고 딱 6일치 분량만 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분량이 조금씩 밀리기는 쉽습니다. 밀린 것은 다음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루 비워드 그 요일에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고 6일은 원래 계획된 분량과 공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일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일들은 최대한 그 비워둔 요일을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6일만큼은 통과는 멀리 해주시고 책상에는 공부할 책만 딱 놓은 채 2시간 동안 빡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쥐가 나서 공부를 못하겠다 그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멍 때리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쥐나는 시간 1시간 반 그리고 푹 그냥 멍 때리는 시간 30분 휴식하는 것이 생노배들에게는 공부 절대량을 채우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이제 남들보다 2배 빨리 남은 2주 동안 방학을 활용해서 우리 성적 떡상할 수 있는 생노배 전용 영어 공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영상에는 우리 단어를 짧은 시간 안에 애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근데 단어만 안다고 우리 솔직히 해석이 됩니까? 강아지, 참치캔, 길바닥 던지다 이렇게 단어뜻만 안다고 강아지가 참치캔을 길바닥에서 던진다 인지 길바닥에 있는 참치캔이 강아지를 던지다 인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해석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이 문제는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문장을 읽으러 갔을 땐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휘발되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은 제대로 치고 정보가 휘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영어에서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난잡하게 밑줄 치는 학생치고는 정말로 안정적인 1등급 없습니다. 이걸 종합해 드릴게요. 노베이스들은 8문장에서 12문장으로 구성된 한 지문 중에서 2줄로 된 문장 정도까지는 해석해 주시고 밑줄 치는 공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4줄 이상 되는 문장들은요 어차피 이해 못해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어때요? 일단
일단 내 문장 안에서도 모르는 단어 무조건 많아질 거고 뭐뭐 하는데 그런데 얘는 뭐고 브레인의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뻔합니다. 휘코츠님 이것도 세네 줄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세네 줄이더라도 우리 괄호 있는 부분들은 삽입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히 버려주시고 그리고 세미콜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몇 문장 되지가 않겠죠. 자, 환경 오염은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바로 점핑해서 이런 상황에서 노출은 비자발적이다. 이렇게 딱 두 줄만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석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밑줄 쳐주세요. 생노베들인 경우에는 몇 지문 제대로 해석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로 간단하게 옆에 써도 됩니다. 그리고 선지는 반드시 또박또박 누락 없이 해석을 써보시고 해설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첨삭을 다른 색펜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누락했는지 또 영어 선지 위에서도 찍찍찍 그어보면서 표시해보세요. 선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지문을 잘 읽었어도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선지는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5개의 선지를 모두 빠르게 툭툭툭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지문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조금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기 때문에 우리 while 부분은 반면의 뜻이니까 우선은 제껴두고 광고에서 주장된 자연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다. 그 자연이란 음식을 만드는 자연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쓴다면 광고 안에서 써있는 자연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이 아니다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도 지금 2줄이죠. 여기를 읽어볼게요. 광고 안에서 주장된 자연은 연관되어 있다. 음식 제품에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광고에 부착된 프로덕트랑 관련돼 있다. 그러면 우리 광고 안에 자연은 결국에는 뭐랑만 있어요? 광고 안에서 말하는 음식 제품에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쭉 여기에 다 긴 문장이죠. 별 수 없이 마지막 문장만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그들은 충족시킨다. 누구의? 쇼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엔 우리가 한 지문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안에서 말하는 자연들이 누구랑 관련돼 있어요? 그렇다는 구매자의 욕구에 관련된 제품만이 자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자연과 다른다 라는 게 반드시 선지에 있어야겠죠. 우리 선지도 정확하게 또박또박 잘라보면서 해석해 볼게요. 신뢰성이 감소, 자연 음식의 광고 안에서 우리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자연과 다르다는 거니까 지울 수 있겠죠. 어휘의 변화, 어디에 링크된 음식 광고에 맞겠죠. 언어의 변화가 된 거니까요. 자본주의의 영향, 어디로? 산업 음식 시스템의 영향, 자본주의 나온 적 없습니다. 소비자들을 이끄는 여러 가지 방식, 지금 우리 소비자를 이끄는 방식들이 나온 적이 없죠. 상업 안에서 의미 있는 단어의 연관성의 필요성, 지금 매우 연관은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과 다르다는 게 핵심이었지. 이렇게 노베이스들은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휘코츠 백포